자, 여러분 교재의 229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분석이 있죠. 이 수익과 위험에 있어서의 우리가 측정입니다. 자, 우선은 이 수익을 측정하는 게 나오죠.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표가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표를 확률이 있는 표라고 해서 쉽게 확률 분포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익,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익의 측정은 그 표에 보면 순영업소득을 순수익이죠. 자,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이 순영업소득에 뭘로 판단한다? 기대치. 여러분,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입니다.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인데, 이 기대치로 우리가 추계되는 이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항상 우리는 뭘로 측정한다? 기대 수익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할 줄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률로 측정을 하니까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프린트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표가 하나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이런 표로 주어지는데, 자,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구하면 얘기인데, 자, 이렇게 표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자,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자, 우선 시장 상황이 불황일 때 수익률은 몇 프로? 10%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보통일 때는 우리가 20%가 주어지고, 황일 때는 30%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르는 예상 수익률이 주어졌거든요. 이 시장 상황에 따르는 이 예상 수익률에 가중치를 곱해줘야 돼요. 가중치. 그 가중치를 구하려면은 그 표에 확률이 나와 있어요. 확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확률? 불황일 확률은 전체 100%. 자, 전체 100%에서 불황일 확률은 몇 프로? 30%죠. 자, 30%. 요게 가중치예요. 전체 100%에서 이게 몇 프로? 30%. 요게 가중치. 가중치. 얼마 들어온다? 0.3. 그럼 보통일 때는 100%에서 40%니까 0.4. 호황일 때는 100%에서 30%니까 0.3. 이 가중치를 곱해요. 그래서 각 시장 상황에 따르는 예상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준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몇 프로냐 하면은 우리가 3%. 3%고 요거는 8%. 뒤에는 몇 프로? 9%니까 20%가 되겠죠. 우선은 이 기대 수익률은 20%예요.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은요, 이 표 보면 쉽게 연습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분산이 어려우면요, 찍으면 돼요. 기대 수익률 놓고, 네? 두세 개 놓고 찍으면 되지 뭐. 네? 기대 수익은 반드시 구할 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를 측정? 위험을 측정. 자, 이 수익을 먼저 측정하고, 이제 위험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자, 이 표준 편차는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 곡선을 우리는 정규 분포 우리가 곡선이에요. 자, 정규 분포 곡선인데, 문제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이때 표준 편차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평균에 밀집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평균에 이렇게
곡선이 밀집하면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죠?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을 때 위험은 평균에 밀집해 있으니까 위험은 낮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커요. 넓게 분포되죠. 이렇게 크면은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는 위험은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야겠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 이건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 네, 그림은 모르셔도. 자,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건 뭐라고 하죠? 분산. 자,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것을 분산인데 지금 뭐를 구하라? 분산을 구해봐야겠죠. 자, 그럼 분산은 얼마? 자, 분산을 구하는데 분산은 자, 보통일자 경제 상황이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10%인데 이 10%는 평균, 요 평균이 얼마? 기대 수익률 몇 프로? 20%. 요 20%.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10%는 10% 떨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20% 편차, 분산은 편차를 제곱을 하고 뭐를 한다? 우리는 가중치, 뭐죠? 불황일 가중치 0.3을 곱해주면 불황일 경우에 분산. 자, 보통일 경우에는 자, 20%가 예상되는 수익률 20%가 또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 또 편차를 제곱해서 가중치 0.4를 곱해주면 보통일 경우에 분산. 호황일 경우에는 30%에서 또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또 편차를 제곱해서 가중치 0.3을 곱해주면 호황일 경우에 분산이에요. 이걸 전부 다 더해주면 전체 분산이 돼. 전체 분산. 불황일 경우, 보통일 경우, 호황일 경우 다 더해주면 전체 분산. 그럼 20%에서 20% 빼면 얼마? 0. 0은 뭐 곱하나 마나지. 그럼 요건 관계없고. 그럼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10%거든요. 마이너스는 얼마?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필요 없고 곱하기 0.3. 요건 0이니까 관계없고. 요건 얼마? 또 10% 제곱 곱하기 0.3이 두 개죠. 두 개니까 1을 곱해주면 돼. 자, 그럼 10%는 0.1이에요. 0.1. 0.1의 제곱 곱하기 0.6. 자, 0.1을 두 번 곱하면 0.01 곱하기 0.6을 곱해줬더니 0.006. 요게 분산. 0.006. 그래서 몇 번이죠? 1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이 분산 못 가면요. 기대 수익률 구해놓고 나중에 찍으면 돼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기대 수익률 쉬우니까. 자, 이렇게 표 가지고 주어지는 문제 해석을 잘 해두고 거기에 또 변이계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에 가시면은 변이계수. 시험 문제 이제 세 번째인데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변이계수 용어. 자,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 또는 분산계수라고 하죠. 변이계수, 변동계수, 분산계수라고 하는데 이 변이계수는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이 말은 자, 이 얘기거든요.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을 측정하는 게 뭐죠? 표준 편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시험에는 표가 주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가 주어집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아파트에 투자할 거냐, 상가에 투자할 거냐 이렇게 주어져요. 자, 아파트에 투자할 것이냐, 상가에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가 주어졌어요. 이때 이 기대 수익률 아파트는 5%, 상가는 10%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때 표준 편차 위험은 아파트는 2%, 상가는 5%다. 자, 이렇게 표는 주어져요. 그럼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변이계수를 여러분 간단히 빨리 구해야 돼. 그럼 변이계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문 속에 변이계수가 나오면은 빨리 여기 얼마죠? 5분의 2, 0.4. 여기는 얼마? 10분의 5, 0.5인데 변이계수는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위험이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변이계수의 값은 낮을수록 유리해요. 그럼 낮은 게 얼마? 요거죠. 아파트 비교합니다. 아파트가 상가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투자 이렇게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를 우리는 반드시 상대적이라는 말 붙여요.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뭐를 붙인다? 네, 상대적을 꼭 붙여주고 상대적 표준 편차라고 해요. 네, 변이계수를 상대적 표준 편차, 즉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어떠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뭐에 투자한다? 아파트에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대적 표준 편차인데 역수는 뭐죠? 그럼 또 시험 지문에 보면 또 역수가 또 17회 시험 한번 출제했었죠. 역수는 말 그대로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역수죠. 이때 위험은 뭐죠? 표준 편차. 그리고 분자는 위험 1%란 기대 수익률은 뭐일수록 반대로 높을수록 유리하죠.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또 17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한 용어죠. 자, 그래서 변이계수 용어 우리가 작년에 또 지문 속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위험에 있어서의 우리 230페이지에 위험 관리 방법 그리고 위험에 있어서의 우리가 처리 방법이 이제 나오죠. 자, 우선 위험의 관리 방법을 보시면 4가지가 나와요. 위험의 회피. 자, 여러분 위험의 회피는 말고 위험을 피하는 거네요. 예? 피하는 거. 이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인데 뭐 가장 중요한 뭐 여러분이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죠. 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한다? 위험의 정가를 많이 내요. 정가가 좀 어려워서 많이 출제를 했는데 이 잠재적인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여러분 떠넘겨요.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청업체는 또 누구에게? 하청업체에게 또 위험을 떠넘겨요. 우리 저 요즘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하청업체 외주받아서 공사서 뭐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과 니스 회사 간에 또 니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니스에 따른 위험을 또 누구에게? 니스 회사에 또 떠넘기는 거. 이런 것은 위험의 정가입니다. 자, 위험의 보유는 자, 위험에 따르는 우리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겠다. 이게 위험의 보유. 자, 예를 들어서 외부적 바깥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에 따른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충당금을 어떻게 기업 스스로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겠다. 이것이 위험의 보유라고 해요. 예, 위험의 보유. 또 위험에 또 뭐가 있죠? 통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손실의 발생 횟수, 손실의 발생 횟수나
손실 발생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민감도 분석이 있고 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또 두 가지를 크게 우리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위험의 처리 방법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뭐죠?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가가 보증한 국채와 같은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하는 것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인데,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어디 속해요? 위험의 회피에 속해. 위험의 회피 이런 거라. 뭐 투자에 뭐 우리 관련해서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는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보수적 예측 방법을 보면요, 투자 안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 자, 밑줄은 가능한 한 낮게, 밑줄. 낮게 예측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즉, 이 얘기거든요. 투자 안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최대, 중간, 최소의 추계치를 구해서 항상 가능한 한 낮게니까 뭐를? 최소 추계치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겠다. 최소의 추계치입니다. 최소의 동그라미. 최소. 그래서 이게 보수적 예측 방법. 자, 또 2년 전에 정답 물었죠. 뭐가 물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15회, 우리가 15회 시험과 28회는 정답으로 물었어요. 정답 질문.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우셨던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이때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자,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아요. 자, 요구 수익이 높으니까 전체 값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면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투자 대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다? 높은 뭐 할인율을 적용. 높은에 여기 포인트. 시험에 낮은으로 출제를 합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자, 그 니은 보세요. 자,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 부담을 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 가는 것. 자, 그 지문도 21회 시험에 그 지문은 출제했습니다. 그 지문은 21회 시험에 출제한 지문. 3번 출제했습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시험의 단골이야. 요거는 뭐 개념 계속 출제하죠.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해요.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 자, 민감도 분석은 개념을 계속 출제하잖아요. 투입 요소. 자, 여러분 교재 보면 투입 요소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가 있냐 하면은 뭐 임대료의 변화,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업경비, 부동산 보유기간 몇 년 보유해서 처분할 거냐, 부동산의 가치 상승,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이 투입되는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산출되는 결과가 달라져요. 산출되는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죠? 교재? 뭐 수익성.
자, 수익성은 영향을 받는 뭐다? 종속 변수. 자, 이 투입 요소는 영향을 주는 무슨 변수? 독립 변수인데 이것을 무슨 모형을 가지고? 우리는 회귀 모형을 가지고 민감도 분석을 하게 돼요. 자, 이때 투입 요소를 하나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만 변화시키면 개별적 또는 여러 개를 변화시키면 집단적.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 즉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민감도는 회귀 모형에서의 회귀 개수를 의미하는데 민감도가 크다는 건 어떤 의미?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 임대료가 약간 변해도 수익성은 크게 변동한다. 그러면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높은 투자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부분의 개념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2번 지문이 우선 중요한 내용이다. 자, 233페이지로 가서 평균 분산 결정법.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뭐를 구한다?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자, 요 개념이죠. 개념. 이 개념은 12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수익이잖아요. 분산은 뭐? 위험. 분산은 위험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 거기 봤더니 뭐가 나오죠? 평균 분산에 뭐가 나온다? 지배 원리. 자, 평균 분산의 이 지배 원리라는 용어를 기억 잘 해두셔야 되는데, 자, 또 상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다. 두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기대의 수익률이 같다. 자, A, B 두 투자의 기대의 수익률이 같으면은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을 하고, 반대로 뭐가 같으면 위험이 같다. 위험이 같으면은 기대의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인데, 이것은 앞에서 배우셨던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또 시험 문제에 우리가 3번 또 출제를 또 우선 했던 내용이죠. 3번 출제했었죠. 우리 15회 시험 처음 나왔죠. 20회,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지배의 원리. 이해하는지 보는 거죠. 자,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이 A와 B가 똑같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는 뭐를 측정하는 지표?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A가 B보다 작으면 여러분은 뭐를 선택?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낮으니까 A 투자를 선택해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위험은 지금 기대 수익률은 10%. 자, A 투자안이 지금 우리가 4%. B 투자안이 우리가 8%다. 자,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은 A와 B는 어떻게 돼? 10% 똑같죠? 근데 표준 편차, 위험, 표준 편차가 달라요. 표준 편차가 다른데 어디가 8%보다 4%가 작죠? 그럼 뭐를 선택? 위험이 낮은 A를 선택을 해요. A를. 이게 지배의 원리. 그런데
만약에 2번은 위험이 같아. 자, A와 D의 위험이 같다. 그러면 위험이 같다. 자, 이 점이 우리는 D점이다. 위험은 4% 같은데 요거 기대의 수익률은 몇 프로? 5%다. 그래서 A, D를 비교했더니 A가 10%고 D는 5%니까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위험이 동일할 때는 또 기대의 수익률이 높은 뭐를 선택? A를 선택. 그러면 A, D에서 우리는 A를 선택을 해요. 또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2점. 2점이 C다. 자, 여기 6%. 표준 편차는 6%. 자, 기대의 수익률은 8%다. 자, 그럼 A가 C보다 기대의 수익률은 여기 10%고 여기 8%가 높죠? 표준 편차는 얼마? A는 4%, C는 6%니까 표준 편차 작죠? 이때는 또 뭐를 선택? 지배의 원리에 따라서 또 A, C 하면은 또 A를 선택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점을 딱 그었을 때 요 면적, 이 파란 부분의 이 면적은 파란 부분의 이 면적이 나오는 이 부분은 지배의 원리가 이 파란 면적은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 자,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은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 파란 부분의 안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A와 비교하면 우리는 뭐를 선택? A를 선택. 지배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럼 나머지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 그러면 여기는 얼마? 요 점을 우리 2점이다. 2점이라 하면 여기 2%다.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2와 비교했더니 E는 5%인데 A는 10%죠. 또 A는 4%, E는 몇 프로? 2%.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 세 가지는 파란 영역 안에 있으니까 요거는 뭐다?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 요거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 이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평균 분산 결정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의 오염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E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평균 분산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두 개의 대안 중 어느 걸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는 투자자의 오염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투자자가 오염을 감수하려는 정도 또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오염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표를. 자, 1952년 마코이치라는 학자는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1952년도입니다. 야, 지금으로부터 엄청 오래됐죠. 지금 2019년인데. 자, 그래서 이 마코이치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구니 떨어지면 계란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 말라?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아침에 보니까 이런 뉴스 나왔대요. 어제 무슨 헌법재판관 뭐 했는가 봐요. 주식에 몰빵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몰빵을 했다는데 의혹이 나오는 거야. 아, 상식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맞는데 몰빵했다는 건 정보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 정보를. 모를 수가 없지. 내부 정보 알았으니까 몰빵해야지. 누가 거기 투자해? 삼성전자나 현대전 우량주 투자를 하지. 변호사가 몰라. 변호사는 사기당이 딱 좋아. 경제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야? 변호하면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지. 그러니까 투자했겠지. 여러분 경제학과 경영학과도 투자 주식하면은 어려운데 변호사가 쉬울까요? 법은 잘 알겠지. 그 내부 정보야 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있잖아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한자세 집중 투자하는 건 뭐가 없어서 못해. 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작전 세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뭐를 해야 돼? 항상 우리는 분산 투자하는 거야.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뭐를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는 거야. 위험을 줄이는 거. 예? 위험을 줄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몰빵하면 안 돼요. 분산 투자를 해요. 위험을 줄여야지. 자, 거기 보시면은 위험이 나오는데 이제 시험 문제 우리가 매년 우리가 보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한 문제 나오는데 하여튼 나왔다 하면은 정답으로 많이 묻는 용어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왜 많이 묻냐면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용어가요. 암기를 제대로 하면 좋은데. 자, 그 그림 하나 나옵니다.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 자, 포트폴리오를 자, 그림 보시면 돼요, 교재. 자산의 수가 주어졌죠. 자, 위험은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적으면요. 위험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뭐가 높다? 총 위험이 이렇게 높은데 총 위험은 두 가지 합으로 구성됐어요. 뭐의 합이냐 그러면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가 자, 이때 이 위험을 우리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자, 비체계적 위험. 자, 우리 27회 시험에는요, 이 지문을 떴거든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여기 들었어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개별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위험이거든요. 비체계적 위험. 예? 자, 여러분이 있죠? 우리 유명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오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그 회사에 어떻게 돼요? 미래 전략 이런 게 다 불투명해지죠. 그런 게 바로 무슨 위험이야?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런 보면은 개별적인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비체계적 위험이 발생하면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많이 출제해.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자, 월요일날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여러분 우산을 쓰죠.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나는 정확히 암기해두면 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럼 체계적 반대, 피할 수 없는 것. 하여튼 하나만 정확히 암기해두면 돼요. 자, 그럼 이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은 위에는 개별 위험이고요. 밑에는 시장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대출 금리가 오른다든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한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 여기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위에는 있는 위험. 요거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회 뭐 이렇게 가면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게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점점 뭐가 줄어든다?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 정도면 완전히 제거돼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0까지는 줄일 수 있는데 뭐는 제거가 안 돼? 요거는 자산이 많아도 요거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요거는 제거가 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되지 않는다. 잘 기억을 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234페이지에 나와 있고 235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체계적이죠.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 뭐죠? 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포트폴리오가죠. 자, 이런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 또는 줄여서 분산 효과라고 해요. 자, 상관 계수가 나옵니다. 자, 상관 계수는 자, 하여튼 두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뭐를 나타낸다? 시험 문제 보시면 항상 이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낸다. 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낸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야. 그런데 문제는 이 상관, 계수의 값은 우리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 플러스 1 사이 값. 양극단이 이제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우리는 앞에 뭐를 붙여요? 완전자를 붙여. 완전.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한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자, 여기는 플러스 1이죠. 여기는 또 뭐를 붙인다? 우리는 또 완전자를 또 붙여. 그래서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극단일 때는 완전자를 붙이면 돼요. 자, 이때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는 뭐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은 여기는 제거할 수 없다. 불가능해. 그럼 제거가 안 되면요.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좋아요? 비체계적 위험이 0으로 갈수록 좋죠. 0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0으로 점점 간다는 건 위험이 점점 뭐다? 총 위험이 점점 줄어드니까 좋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때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반대로 플러스 1로 가면요. 위험 분산 효과가 플러스 1은 전혀 없잖아요. 비체계적 제거가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제거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플러스 1로 가면 갈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뭐 한다? 작아지죠. 작아지. 자, 요 관련된 지문들이 또 우리가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자, 이때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고 상관계수의 값이 무슨 값? 플러스 값일 수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값일 때는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이 말은 한 자산, 두 자산이니까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이 반대로 변동할 경우에는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고 여기는 같은 방향. 두 자산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한다. 그러면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뭐한다? 증가한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값.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우리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런 지문들을 출제를 해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점점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지문들을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235페이지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죠.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이 있어요.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에 의해서 결정되고 총 투자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련해서 기대 수익률 구하는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 수식을 여러분 프린트 문제 2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죠. 자, 거기에 펀드의 기대 수익률. 자, 부동산,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자, 우선은 얼마? 빌딩, 펀드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 빌딩 A는 몇 프로? 6%. 빌딩 B는 10%. 빌딩 C는 12%. 이렇게 펀드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뭐를 곱한다? 상대적 투자 비중. 그러면 상대적 투자 비중이 가중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상대적 투자 비중, 가중치를 곱해주면 돼. 얼마? 전체, A는 전체 가중치, 전체 1,000억에서 얼마를 투자했다? 100억. 이게 상대적 투자 비중, 가중치야. 그러면 여기 B는 전체 100억에서 얼마를 투자? 300억 투자. 그럼 C는 전체 1,000억에서 얼마? 600억 투자. 이게 상대적 투자 비중, 가중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다? 가중치. 가중치. 그럼 몇 프로? 6%에 얼마? 0.1 곱해주면 얼마? 더해주고. 요거는 얼마? 10%에 얼마를 곱해줘? 0.3. 요거는 12%에 얼마를? 0.6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얼마죠? 0.6%, 3%, 7.2% 대줬더니 10.8%가 돼요. 기대 수익률 10.8%. 1번 틀린 지문이고, 자, 2번 갑니다. 표 해석 봅니다. 빌딩 A는 빌딩 C보다 표준 편차가 4% 가장 낮아서 위험도 가장 낮고 기대 수익률도 가장 낮아요. 저위험, 저수익 투자 부동산. 2번도 틀렸고, 3번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10%다.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10.8%.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우리는 투자를 채택을 한다. 3번 틀렸고, 4번 부동산 펀드가 지금 3개인데 여기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킨다. 그럼 펀드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지면은 뭐가 줄어들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어.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고 뭐가 줄어든다?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4번 틀린 점은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제거 불가능.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럼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뭐죠? 자, 위험 표준 편차죠.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표준 편차에 대한 기대 수익률, 요걸 구하는 거죠. 요걸 구하는데 A는 얼마? A는 4분의 6, 1.5. B는 얼마? B는 7분의 10이니까 약 1.4. C는 10분의 10이니까 1.2. 그럼 위험한다는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뭐? A. 1.5가 가장 높아요. 5번 정답.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렇게 표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올해 시험에 이런 표가 나오면요. 표가 딱 주어졌어. 근데 그 표를 1번부터 5번까지 해석을 해 가야 돼. 무슨지 알겠습니까?
표 주어지고 해석하는 문제의 정답은 4, 5번에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빨리 풀려면은 5번 풀어보고 답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고 5번 답이 하면 그럼 4번이 답이야. 요령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 올해 만약에 표 나오면은 꼭 이 방식으로 풀어 들어갑니다. 표 나와서 1번 답하면은 문제 낼 필요가 없지. 1번 답이 아니야. 표 해석은. 그래서 이런 표 해석하는 보기 5개 문제 나오면은 4, 5번의 정답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